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신들이 한국과 관련된 기사들을 이 국정원 사건 때문에 많이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일반적인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가 있습니까? 예, 요즘 그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예. 대선 개입에 대한 외신 보도는 뭐 많이 접해보셨을 테니까 저는 그거 말고 한국 사회의 다른 문제를 다룬 외신 기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판에서 나온 급속 감압, 그러니까 감압이라는 건 압력을 줄인다는 거죠. 네. 급속 감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이 압축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고용주와 산업에게만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재벌 기업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이 참여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감압, 압박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네. 일자리 늘리는 것을 감압이라고 표현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늘리라는 거죠? 해법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대기업이 제조업 말고 뭐 소매, 관광, 운수 같은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재벌의 문화발식 확장 이런 거를 좀 정당화하는 논리로 비치는 면이 있어서 이코노미스트식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장의 과실이 집중됐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재벌 기업의 입사를 위한 과열 경쟁 이런 등등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진단은 좋았는데 처방이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넷판에서 한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를 다뤘는데요. 작년에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하고 합의했던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한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아니면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외신은 아닌데 세계 각 나라의 특성을 한 단어로 정리한 도그하우스 다이어리라는 해외 만화 사이트에 대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라고 하니까 워커홀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정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김용민 PD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교황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대주교한테 징계 처분을 내렸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백억 원대의 호화 건축 공사로 논란을 빚은 독일 가톨릭 대주교에 대해서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독일 림부르크 교구 소속의 판 엘스트 대주교인데요. 주교 관저 개축 공사에 약 450억 원 정도를 썼는데 그러면서 2천만 원이 넘는 자기 욕조를 설치하고 또 3,600만 원짜리 회의용 탁자를 들여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주교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교황이 지난 20일에 이 대주교를 교황청, 로마 교황청으로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이틀 만에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도 해요? 예. 이 호화판 사저 공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이 판 엘스트 대주교가 최근에 인도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탔으면서도 자기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이 난 것도 있습니다. 교황이 화려한 교황 관저를 안 쓰고 지금 교황청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해서 검소한 삶을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교황이 보낸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피폭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어제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홍현 씨 등이 일본 정부하고 오사카 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서 의료비 전액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법원에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일본 내 피폭자들한테는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안에 살면은 전액 지원을 그동안 받았는데요. 예. 일본 밖에 살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각 나라마다 의료보험 제도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연간 17만 9천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만 지급해 왔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그것마저도 없었는데 피해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소송을 하면서 뭐 위자료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의료비의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진전된 게 그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 피폭당한 후에 한국으로 와서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한 지금 현재 2,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해외 거주 피폭자가 4,450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자민당 중진 의원이 아베 총리를 비난을 했군요. 장관까지 지냈던 일본 집권 자민당의 무라카미 세이치로 중의원이 군사력 강화에 매달리고 있는 아베 총리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정, 외교, 에너지 정책 같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총리의 취미를 처리할 때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취미라고 한 거는 일종의 조롱의 말이 좀 담겨 있는 말이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기밀 누설을 처벌하기 위한 특정 비밀 보호 법안이라는 거하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안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비판한 얘기였습니다. 무라카미 의원은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아베가 밀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냐, 좀 더 평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NSC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NSC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베 총리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건데 무력 분쟁 같은 긴급 사태가 생기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서 이 일본판 NSC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다 군사력 확대 방안인데 특히 총리한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었던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정 비밀 보호법안을 통해서 국방과 외교 관련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이죠. 내년 5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극우 정당들이 연대할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저께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국가를 걱정하는 유럽의 애국 정당들이 연대해야 될 때다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르펜 대표의 기자회견 자리에는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인 자유당 소속의 한 의원도 같이 있었는데요. 르펜은 유럽 자유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해서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이 세 나라의 극우 정당들한테 연대를 제안한 상태고요. 또 네덜란드의 자유당 대표도 다음 달에 르펜 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유럽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차별하는 쪽의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인데 그동안은 이민자들하고 내국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노동자들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취직할 수 있다 등등의 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들이 그런 법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걸 바꾸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럽의회 의원이 766명인데 그중에서 극우파가 60명 정도니까 10%가 못 되는데요. 요즘 각국에서 극우파들이 크게 약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면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